안녕하세요. 기가 막힌 일 때문에 여기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적습니다. 결혼을 앞둔 저희 언니가 그저께 상견례였는데 결혼이 파토났습니다. 언니랑 남자친구는 3년 사귀고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한 게 한 달 전인가 그랬어요. 그날 집에 와서 엄청 기뻐하고 자랑하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언니도 30 중반에 결혼 정년기여서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고요. 사귈 때 한 번도 양가 식구들께 서로를 보여준 적이 없어서 언니가 먼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분명 약속 날짜를 정하고 갔었는데 집을 못 들어갔다네요. 언니는 첫 인사라서 과일 포장도 유명한 곳에서 주문해서 들고 가고 나름 엄청 신경 써서 갔는데 왜 갑자기 왔냐는 시어머니의 반응에 한참을 밖에 서 있었다고 해요. 남자친구도 엄마한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두 사람이 실랑이를 하는데 예비 신부가 인사 오는 날이 나름 중요한 날 아닌가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 같다며 엄마가 지금 화장을 안 하고 집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다음에 오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물며 전달이 잘 안 되었다 하더라도 곧 가족이 될 사람을 집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밖에 세워두나요? 아무튼 그때는 밖에서 30분 정도 두 사람이 실랑이 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결국 못 들어갔고요. 언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남자친구하고도 조금 다퉜는데 어찌 넘어가고 다시 나를 잡아서 집에 가서 인사를 드렸나 봐요. 언니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잘난 아들 마음 누가 뺏었나 했더니 이 아가씨였네. 이러더래요. 말씀하시는 뉘앙스나 표정이 좀 심상치 않았지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 집 어머니가 이것저것 얘기하시다가 과일을 가지고 와서 칼이랑 접시를 언니 쪽으로 주더래요. 가만히 있었더니 과일 못 깎냐고 물어보셔서 어색하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하고 과일을 깎았다고 합니다. 결혼을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남자 쪽에서 집 해오는 거 아니라고 모두 반반씩 해야 한다고 하시길래 언니도 알겠다고 했었고 우리 집에도 그 남자친구가 인사드리러 왔어요. 남자친구가 정말 싹싹하게 잘하고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형부 호칭 쓰고 잘 지냈습니다. 첫인상도 좋고 성격도 좋아 보여서 저 역시 진심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정말 남자친구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을 잡게 되었고 그저께 상견례 날 우리는 한식당을 예약할까 했는데 그 집 어른들이 중식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중식당으로 예약하고 만났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 누나가 나오셨고 우리 집은 부모님이랑 저랑 갔고요. 처음에 서로 인사하고 따님 잘 키우셨다, 아드님 잘 키우셨다 이런 덕담하고 음식을 먹는데 음식에 북경오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땡땡 어머니, 오리 많이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드셔서 빵점 어머니가 됐네. 이러셨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다들 좀 벙쪄서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죠. 알고 보니 오리가 뭐 스태미너에 좋은가 보죠.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거 안 먹어서 딸만 둘 낳았다는 말이더라고요. 자기는 아들, 딸 낳았으니 200점 엄마래요. 그러면서 우리 언니한테 땡땡이는 200점 엄마 돼야 될 텐데 이러더라고요. 이게 뭔 헛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어린 제가 들어도 황당하고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 같은 것이 시어머니 되실 분이 필터 없이 말하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겸연쩍게 웃으며 한다는 말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좋아하셔서 그래요. 이러면서 싹둑머리 없는 소리하고 앉아있고 저는 그때부터 불안해서 음식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웃음기가 사라지셨죠. 더 대박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서로 집 이야기며 혼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당신 아들은 어디 내놔도 안 빠지고 직업 완벽하고 돈벌이 완벽하고 얼굴도 잘생겨서 사실 결혼시키는 것도 아깝다고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직업 차이가 나면 원래 여자 쪽에서 더 많이 해오는데 자기네들은 신세대라서 반씩 하자는 겁니다. 네, 남자친구 직업 좋거든요. 약사입니다. 병원 상가 건물 밑에 약국 있잖아요. 그런 약국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언니도 진짜 우리 언니라서가 아니라 시집 보내기 아까웠습니다.
사기업이지만 이름만 들어도 아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해서 육아 복지도 좋고 연봉도 나이에 비해서 많이 받습니다. 근데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 집에서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빠는 이미 얼굴 굳어 있고 엄마도 말씀이 없으시고 그래서 언니가 아, 그런 거였어요. 그럼 땡땡씨가 집이며 혼수며 다 해와야겠어요. 저는 수입이 고정적인데 아무래도 땡땡씨는 자영업이다 보니 수입이 들쑥날쑥해서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그래도 사짜 남편 얻기가 쉬운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노골적인 대화에 제가 다 덩달아 벌개지고 이게 어른들의 세계인가 싶었습니다. 사기업 다니는 여자는 야근 때문에 아이도 잘 안 만들어서 바빠서 남편 밥은 차려주겠냐고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데 미친 줄 알았습니다. 막장 드라마 보는 기분이랄까요? 우리 언니 정시 출근해서 퇴근 자유롭고, 물론 일은 빡세지만 진짜 만족하며 다니고 있거든요. 저게 뭔 소리인지 기가 막혔습니다. 직업이 좀 부족한 듯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몰상식해 보이고 심지어 언니의 직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하니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집은 반반한다고 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요즘 혼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혼수 얘기를 합니다. 혼수도 신세대식으로 하자더니 갑자기 모피랑 그런 거를 달라고 합니다. 집은 반반하고 혼수는 여자가 해와야 할 기본은 해야 하나요? 자식 가지고 장사하는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그럼 우리 쪽에서 집 해올 테니 사돈 께서 혼수 준비하는 거 어떻겠냐 했더니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혼수는 여자가 하는 거라고 뼈대 있는 집안이신데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대박인 건 그런 말들이 오가는데 그 남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안 하고 있고 시아버지 될 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분위기 안 좋은 회담에서 시어머니가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고 할까요? 언니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남자친구가 따라 나가길래 뭐 중재를 하겠거니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도 꿀먹은 벙어리. 제가 보기에도 천불이 나고 갑자기 좋게 보이던 형부가 바보로 보이더라고요. 자기네 엄마가 하는 말이 다 맞다는 건지 아니면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건지는 몰라도 입은 북경오리만 먹는 데만 신경 쓰더라고요. 후식까지 다 먹고 나서 언니가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사실 우리 집에서 땡땡씨 직업이 조금 걸려서 반대하셨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좋으니 이 자리까지 왔다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직업이 별로라서 제 2의 인생을 걸 수가 없다고 아무래도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그 순간 언니가 너무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그때도 아무 말씀 없으셨고 남자친구가 무슨 말이냐고 난리여서 우리 언니가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우리 오늘부터 볼 일 없게 된 거라고 라고 말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랑 다 같이 절반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언니는 아빠 엄마 앞에서는 그 집 욕을 엄청 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하더니 혼자 있을 때는 기막히고 힘든 표정이긴 했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친구랑 같이 했던 사진들 다 없애고 웨딩드레스 입어보러 간다 했던 웨딩샵에 전화해서 다 취소하고 그렇게 쿨한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다음 주에 기분 풀려 가족들 다 같이 여행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별말 없으신 거 보면 이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뭐 저런 집구석이 다 있나 기가 막히고 저도 덕분에 혼자 살까 싶은 생각이 강해지지만 우리 언니가 저래 보여도 마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덤덤하게 일상생활 하고 있어서 걱정돼요. 정말 혹시 마음은 썩어갈지도 모르는 우리 언니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추가합니다. 조언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친동생처럼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한테 술 한잔 하자고 말해보라고 하셔서 그럴까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언니가 술 마셔도 저한테 힘든 거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언니한테 엄청 의지했었나 봐요. 그래서 혹시 언니가 나쁜 생각을 할까봐 너무 불안하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밤에 나쁜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어젯밤에 언니한테 같이 자자고 하려다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언니 방문 앞에서 잤습니다.
이렇게 조언 많이 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아빠랑 언니는 평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런데 엄마가 알아놓으셨습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딸 결혼한다고 자랑을 다 하시고 친척분들도 다 아는데 그런 것도 신경 쓰시고 무엇보다 딸 결혼이 파토난 거에 대한 상심이 크시겠죠. 제가 봤을 때 저희 엄마는 0점이 아니라 1000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똑 부러지는 언니의 엄마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내일 금요일이니까 오늘 술 마시고 싶다고 지금 언니한테 톡 보냈는데 언니가 좋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다고 힘내라고 하고 언니 힘든 거 같이 말하며 같이 욕해 주려고요. 후기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언니랑 술 한잔 하자고 톡 보냈다가 언니가 집에서 다 같이 먹자고 해서 금요일 날 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치맥할까 하다가 언니가 이제 2발 달리고 날개 달린 것들은 꼴도 보기 싫다고 언니가 퇴근할 때 안주거리는 다 사가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언니가 사온 게 족발, 꼼장어, 골뱅이 무침, 곱창전골 전부 발 없거나 4발 달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언니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일단 홀가분하다고 오랜만에 좀 숨쉬고 사는 것 같다고 걱정 말라고 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먹던 거 실컷 먹으려고 하고 언니 양가 인사드리고 그럴 때 살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 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자식 뒤에 숨어서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랑 결혼할 때 할머니가 우리 외할머니한테 참 모질게 했는데 그때 엄마가 할머니 그렇게 보기 싫었다고 그래서 내 딸 시집 보낼 때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했었다네요. 그런데 막상 딸 시집 보내고 하니까 혹시 안 싸더니 내 딸을 구박하는 거 아닌가, 결혼하고 나서 괜히 내 딸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셨대요. 나중에 집에 왔는데 외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그대로 알아 누우셨나 봐요. 언니 전 남자친구는 상견례 이후 회사에 찾아오고 우리 집에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알고 보니 어머니가 농담을 잘하시는 스타일인데 상견례 자리에서는 분위기 띄워보고자 그런 농담 하신 것 같다고 그런데 좀 과했던 것 같다고 말했었나 봐요. 언니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돌려보냈고 다음날 우리 집에 찾아와서도 똑같은 말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자 점점 인내심에 한계가 오시는지 나중에는 솔직하게 다 말했나 봐요. 저희 언니 보고 막대 먹었다는 둥, 처음부터 인상이 안 좋았다는 둥, 사돈들도 요새 세상 모르고 결혼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둥 그런 말들을 늘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알고 보니 기선제압 하려고 처음에 문전박대 하셨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니 언니는 더 홀가분해하며 인생 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집안끼리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아니다 싶으면 저희 언니처럼 해야 되나 봐요. 조금 힘들겠지만 인생 전체가 힘든 건 아닐 테니까요. 저희 언니 잘한 거 맞죠? 관심과 조언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60대 초반에 딸만 셋이나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 막내딸이 사귀는 사람이 운영한다는 카센터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쪽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운영하는 것을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었는데 그 주변을 지나다가 궁금해서 가보고 싶었죠. 모두가 다 알만한 대형마트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이들 찾는 곳이라서 수익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일부러 거기로 찾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저 일 보고 지나치다가 마트가 근처에 있어서 겸사겸사 들렸어요. 제가 항상 단골로 다니는 곳이 따로 있었던 거라 다른 곳은 가보질 못했습니다. 제 막내딸이 사귀던 남자친구는 실제로 본 적은 없었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제 생각에도 아직 결혼할 쯤은 아닌 것 같은데 헤어지지 않고 만나고 있는 걸 보면 결혼말이 오고 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프로포즈 비슷한 것을 받았다고 한 걸 보면 당장 인사 온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마침 제가 편하게 몰고 있는 차가 2007년식 아반떼인데요. 연식도 오래되기도 했지만 장거리 이동을 많이 했던 소형차라서 외관이 더 오래되긴 했습니다.
제가 바쁜 관계로 차에 관해서는 모두 남편이 관리하고 썼기 때문에 냉각수 공급도 아직까지 한 번도 직접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계와는 안 친해서 이쪽에 관해서는 완전 문외한이었고 별로 관심도 없었고 손세탁은 아는 카센터 사장님한테 맡기곤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늘 알아서 해주거나 남편과 통화를 해주고 했었죠. 그런데 제 차가 마침 라이트가 나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 막내딸의 남자친구가 운영한다던 카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평일이었는데 차들이 한참 밀려 있더라고요. 혼잡했는데 생각보다 바쁘구나 했습니다. 마트 가는 주차장 쪽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하기 편리하더군요. 바깥에 있는 한 청년이 들어오고 있는 자동차 쪽으로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내 차가 들어온 것을 본 것 같은데 제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제 뒤로 화려한 새 차들에겐 다가가서 친절하게 수리하기 편한 쪽으로 주차를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이라서 몰라서 그냥 두고만 있었는데 조금 이상해서 손은 들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더라고요. 오는 순서대로 해주는 게 상식이 아니었던가요? 조금 기다리다가 계속 제 뒤로 오는 차들만 봐주고 있길래 차에서 내려서 제 뒤에 왔던 차들 상담하고 있는 카센터 직원에게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분보다 제가 먼저 와서 기다렸는데 왜 먼저 해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상냥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고객님. 이 사모님은 저희 센터의 VIP 고객님이라서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곧 찾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원래 성질이 급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도 막내딸 남자친구가 운영한다고 한 곳이라서 상당히 인내심을 갖고 나름 기다린 것이었어요. 시간은 금인데 이렇게 남은 시간을 흘려보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로 했습니다. 충분히 기다렸고 왜 뒤에 오는 사람 먼저 해주는 거냐고요. 네, 고객님. 여기 사모님과 상담 중이었으니까 마저 끝내고 바로 고객님 차를 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거기서 10분 이상을 앞에 기다리게 한 후에야 겨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기다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앞에 라이트가 안 켜져요. 예, 기다리시면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겨우 힘들게 접수를 했어요. 사무실 안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총 2명이서 일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 2명 중에 한 사람일 텐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냥 VIP 고객이고 단골들은 프리패스가 있나 보다 했어요. 제가 다니는 카센터 사장님도 제가 찾아가면 직원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나와서 저를 반겨주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빤히 지켜보다가 때깔 좋은 차를 먼저 응대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차별받는 듯한 그 묘한 느낌이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세상에 무슨 배짱으로 고객을 차들로 차별하다니 아니다 싶더라고요. 금방 서비스 해준다던 말과는 다르게 한참 뒤에 왔던 외제차를 다시 수리하고 상담하느라 정신없더라고요.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는 것을 참자 참아보자고 다독이고 있었는데 도저히 제가 바쁜 관계로 포기하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린 시간이 억울해서 한마디 해주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 왔던 삐까뻔쩍하는 신형 외제차를 타고 온 고객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차를 봐주고 있는 그 남자 뒤로 2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기사님. 못하겠으면 못해준다고 하고 돌려보낼 일이지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게 하세요? 그때서야 생각이 난 듯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바쁘니까 다른 직원분들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외제차를 들여다보던 그 친구에게 눈짓을 보내더라고요. 그 직원이 저에게 접수를 하셨나고 물었는데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저도 인상을 쓰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접수를 했냐고 뭐 이따윈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고객을 응대를 하시면 곤란하죠. 성함은요? 하며 또다시 제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해줄 테니까 화를 풀려고 하는데 말하는 모양새가 귀찮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달라붙어 있는 다른 직원에게 뭐라고 귓속말을 하는데 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저 차주 아줌마 바쁘니까 알아서 그냥 좀 보내봐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 스케줄이 있는데 속이 타고 있어서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있었긴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게 없었거든요. 빨리 집에 들렀다가 옷도 다시 갈아입고 약속 장소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이었기도 했습니다. 젊고 예쁜 외제차주 아가씨와는 수다 떨며 느긋하게 차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저는 뭐 대충 본체 만체 하더라고요. 제 차를 보더니 그 말만 했습니다. 고객님이 찾는 나이트 전구가 나갔는데 공인비가 3만 원입니다. 하시겠어요? 말투가 하기 싫으면 가라는 말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기 싫으면 가란 말인가요? 빨리 해주시기나 하세요. 제가 좀 바쁘다고요. 나중에 비싸게 했다고 뒷말하지 마세요. 먼저 사무실로 가셔서 결제를 하고 오세요. 영수증 가지고 오시면 바로 해드릴게요. 어이가 없었어요. 보통 서비스를 받은 다음 결제를 했었고 이제까지 여기에 있던 다른 차들도 서비스를 받으니 결제하고 있었고 외제차 차주 아가씨도 바로 술이 들어간 걸 제 두 눈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완전히 사람을 우습게 보고 하는 말로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가라는 말로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차도 연식 오래된 거지 같은 차를 몰고 왔고 행색 또한 노인 할매가 겨우 라이트 하나 교체하려고 인상 쓰고 눈치 없이 가지도 않고 진상짓을 한다고 생각한 거였죠. 더 이상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그냥 가겠다고 했더니 저를 앞에 두고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할머니 그냥 가실 거면서 진작에 가실 일이지 왜 그렇게 죽치고 화를 내셨어요? 다음에는 나이트 전구는 손자한테 갈아달라고 하세요. 라고 비웃듯이 말을 하는데 복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고객님이 아니고 할머니요? 제가 없어 보이니까 다신 오지 않아도 좋다는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돌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얼마 못 가서 문 닫겠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막내딸을 불러서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막내딸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인지는 확인을 꼭 해야겠다며 다시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어제와 비슷한 시간에 갔습니다. 한번 태도를 보려고 차를 바꿔 탔습니다. 제가 손님 접대용으로 벤츠를 갖고 있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니 귀한 손님들을 모실 때는 가끔씩 타던 차였습니다. 역시나 벤츠를 몰고 똑같이 입고 나가니 입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바로 달려 나오더라고요. 어제 아반떼를 몰고 왔던 할망인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이트 전구가 나갔어요. 네,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결제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고객님,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수리 후에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선글라스를 벗고 말했습니다. 어이 기사 양반, 한 입 가지고 왜 다른 말을 해요? 무슨 영문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선글라스 끼고 있던 딸이 내리면서 그 남자 직원에게 그러더군요. 수혁이 오빠, 나 모르겠어? 아니, 네가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카센터 한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하더니 코딱지만 하구만. 네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라이트 전구 하나 바꾸는데 공인비를 3만 원이나 불렀어? 뭐? 엄마라고? 그때 제가 선글라스를 벗고 벤츠에서 내려서 말했습니다. 왜? 내가 벤츠 타고 오니까 모르겠나? 어제 아반떼 몰고 온 할머니는 벌써 잊었어? 순간 멍하더니 그때 생각이 나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 딸이 다가가서 뺨 한 대 올려 쳤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주 시원하게 난리더라고요. 조금 귀엽게 봐줬더니 감히 우리 엄마를 몰라보고 함부로 했어? 나한테 죽고 싶어? 그때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는 공인비는 모르는 일이라고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직원이 한 거라고 말하니까 제 딸이 뺨 한 대를 더 줬습니다. 뒤에서 차들이 빵빵거리다가 이 광경 다 목격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사무실에 있던 딸의 남자친구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고객이 진상을 부려서 무릎 꿇고 있는 줄 착각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 막내딸에게 소리치길래 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 교육이나 단단히 시켜. 그렇지 않으면 어제 내가 당했던 일을 여기 마트 사장한테 올려서 쫓겨나가던지 방송국에다 제보하던지 할 테니까. 알았어요? 제 딸은 하려 했던 말을 다 못해서 씩씩거리다가 제가 그냥 가자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 아버지 앞이니까 내가 참는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 나한테 연락하기만 해봐.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감히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해? 저걸 그냥 확. 차에서 내려서 다들 구경이 났는지 서로 이렇고 저렇고 말들만 하는 것을 보고 남자친구 아버지 되는 사람도 90도 각도로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을 데리고 나오는데 저는 내심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래 사귄 남친이라서 남자친구 편을 어느 정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 엄마한테 무례하게 했다면서 저렇게 바로 선을 긋다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티는 내진 않았지만 오히려 잘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놈이랑 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콩깍지가 씌어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던데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말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읽어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지 제발 저에게 조언을 주세요. 부탁합니다. 저는 29살 내년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이고요. 남편 될 사람은 저보다 3살이 많은 32살입니다. 결혼 준비에 정말 많은 말썽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결혼을 강행해 왔는데 다 날아가서 짧게 요약하자면 신혼집도 내가 살던 집이라 혼수 하나 없이 자기 집만 가지고 들어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건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누이가 자기도 서울 살아보고 싶다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거절했더니 그럼 너는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며 시어머니랑 자기 가방 해달라고 했습니다. 샤넬 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 안 어립니다. 나이 34살이고요. 번외로는 시댁에 내 차 타고 갔더니 시아버님이 언제 바꿀 거냐고 물어보십니다. 19년도에 뽑은 차라 5년에서 7년은 타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근데 3년만 타고 차를 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런 차 타보고 싶었다고. 제 차 제네시스 G70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차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팔라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하십니다. 그 외에도 진짜 별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강행했어요. 왜냐? 사랑하니까. 근데 진짜 운명의 장난인지 얼마 전에 회사가 모회사랑 인수합병이 되었습니다. 근데 모회사에서 아는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른 나라로 교환학생 갔을 때 그 나라 유학 중이던 분이셨습니다. 코리아 장녀라 오빠라는 단어가 어색합니다. 한국인이 별로 없는 학교여서 친하게 지냈는데 내가 한 학기만 교환학생으로 간 거라 난 일찍 한국으로 돌아왔고 둘이 이성적인 그런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도 아주 좋은 사람이라 감히 좋아할 엄두는 안 내고 지인으로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아는 약간 차별 두는 게 있는 나라였는데도 그분은 학교 내에서도 인싸고 인기 많았고 진짜 에릭남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에릭남 나오는 거 보고 그분 생각이 가끔 났습니다. 잘 지내시나? 이런 식으로 그분이 먼저 날 알아보고 놀라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색한 와중에도 너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다같이 밥 먹고 카페에서 이야기하는데 내 동기 중에 한 명이 저번 주에 결혼한 대리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나도 내년에 결혼하는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내가 내년에 결혼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인수합병 기념으로 다 같이 회식을 했는데 심지어 집 가는 방향도 같고 바로 옆 동네라 파하고 같이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한국에 와서 내 생각이 많이 나서 연락하고 싶었는데 SNS도 찾을 수 없고 이메일도 보냈는데 내 이메일이 꽉 차 있어서 수신이 안 된다는 메시지만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라고 친하게 지내자고 했고요. 그 후로 직장 동료로서 좀 친해지게 되어서 야근도 같이 하게 되면 저녁 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가 예비 신랑이랑 진짜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갑자기 서울에 오셨는데 지금 우리 회사가 공장 새로 생긴 게 있어서 진짜 엄청나게 바쁩니다. 공장 실사 나가 있는데 시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 못 받고 부재중 전화가 있어서 바로 전화했는데 시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난 서울에 계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냥 안부 전화인지 알고 다시 전화를 안 했고요. 다시 미팅하고 거래처별 물량 정리하고 진짜 너무 힘든 날이었습니다. 근데 저녁 먹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서울 왔는데 너는 전화 안 받아서 엄마 아빠가 길도 모르고 헤매고 자기가 반차를 써서 겨우겨우 모셨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일 힘들고 되게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공장 서울 아니라 경기 외곽이어서 그땐 서울도 아니었습니다. 네 부모님이 서울에 연락 없이 온 게 잘못 아니냐, 그리고 나도 일하는데 반차 쓰고 내가 모셔야 했다는 거냐 물어보니 우리 부모님이 왔어도 그런 태도였을 거냐고 물어보길래 우리 가족은 서울 사람들이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올 리 없다. 그래서 난 이해가 안 된다. 대충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통화 내용을 다 듣고 계셨으면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신 거라 아마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추측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표정이 안 좋았는지 괜찮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괜찮고 가끔 이런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분이 나한테 자기가 정말 오지랖인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생각만 하려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결혼해도 도저히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 말씀하셨으면 정말 남이라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엄청난 신뢰인 것도 알고 있다. 대충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 태도도 너무 조심스러웠고 뭔가 배려받는 느낌은 너무 오랜만이라 잔뜩 긴장하고 있던 게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참아도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차 쓰고 오랜만에 쉬고 오늘 출근을 했는데 그분이 메신저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저녁 먹고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죄책감이 듭니다. 왜냐면 난 남편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이분한테 지금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다고 해도 이유가 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뒤숭숭하고 오늘은 비까지 오는데 나 같은 경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중간에 음슴체로 바뀐 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발 조언 좀 부탁해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쁘고 정신없고 거기에 회식에 뒤숭숭할 틈도 없이 바빠서 지금에야 후기 아닌 후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 동거 중이 아니냐, 남편과 시부모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다. 전 남편과 될 사람과 7년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라는 호칭과 시댁이라는 호칭이 익숙합니다. 또한 간결하고 급하게 쓴다고 앞에 예비 남편, 예비 시부모님이라는 말을 생략하여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물론 제가 본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을 때 제 집에 자주 온 것은 맞으나 같이 살고는 있진 않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은 몇 번 나왔지만 결혼 전에 살림 합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1년 전에 나왔고 전염병 때문에 식이 미뤄진 것도 아닙니다. 식은 내년 5월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제 남자친구가 이러한 사람인 건 아니었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는 것을 정말 많이 알게 된 계기입니다. 남자친구는 본인의 가족을 아끼며 사랑하며 저도 그래주길 원한 것 같습니다. 둘째, 주작이다.
29살에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제가 사는 집은 아주 허름한 고옥입니다. 제가 세입해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망하여 이에 유차로 제가 빚을 내고 낙찰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하였습니다. 현재 대출금은 건물가액의 20% 정도 남아있으나 부동산 대출의 경우 대출 이자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천천히 갚아갈 생각입니다. 건물이라고 해서 큰 건물이 아니고 2층짜리 건물이며 16평, 16평에서 32평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차도 부모님이 주신 차를 팔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현금 3천만원 정도만 들었습니다. 시누이 가방은 해줬느냐? 시누이는 해주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해드렸습니다.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여러분 저 파혼했습니다.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오늘 번호도 바꿨어요. 예식장 예약금과 샤넬 가방 날렸는데 그 500만원으로 제 인생이 더 행복해졌다고 생각하려고요. 첫사랑이고 저도 물론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화자가 되어 글을 써 돋보이게 보이도록 쓴 거죠. 사랑했던 사람이고 사실 지금도 많이 사랑합니다. 7년간 하루를 빠짐없이 사랑했네요. 30살 전에 결혼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라 오래 사귀었고 사랑해서 결혼 결심했습니다. 진짜 오로지 그놈의 사랑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시작하고 나서는 하루도 말썽인 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면서 정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좋은 사람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근데 그 좋은 분하고도 잘 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지쳤고 물을 마셔도 목이 말라요. 소관이 타고 있는 기분인데 그래도 무덤덤하고 사실 아직 감흥이 없습니다. 설레는 감정도 없고 불안한 감정도 없어요. 그런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해야 하나? 잘 모르겠네요. 체중계 올라가 봤는데 살이 7kg가 빠졌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다이어트는 파혼 다이어트가 최고인 것 같네요. 아직 회사에는 파혼 사실을 알리진 않았습니다. 오늘 밥 먹을 때 말하려고 했는데 말 못하겠더라고요. 다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저 자신도 더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냥 제일 사랑하고 그러려고 공부하고 대학 나온 거니까요. 조언해주신 모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잠깐 쉬어요. 너무 많이 시달려서 휴식이 간절해 보입니다. 드디어 벗어났다는 해방감 너무 축하합니다. 이제는 언니 인생을 사세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판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결혼 전에 절대 동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거도 안 했고 끌려다니면서 할 수 없이 결혼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아직 29살 어리다면 어린 나이지 절대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누이 될 뻔한 그 여자 나이 34살에 결혼도 안 했으면서 어디 신혼집에 얹혀 살 생각이나 하고 안되니 샤넬 가방 타령이라니. 새어머니 될 뻔했던 할머니한테는 왜 그걸 사줬어요? 그리고 제네시스 차를 3년 뒤 자기 타려는 할아버지는 도대체 내 구조가 어떤지 뜯어보고 싶네요. 달라면 줄 생각이라고 생각했다며 무슨 생각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차에 대한 로망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런 놈들이 허위 매물 딜러한테 걸려서 된통 당해봐야 합니다. 댓글 3. 진짜 잘했다. 그런 집구석에 시집가는 건 본인 인생 본인이 시궁창에 처박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런 짓들을 하더라고요. 몇 년 시달리다 시부모고 뭐고 난리를 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대면 산답니다. 남편도 지 부모밖에 모르고 전 결혼 후회합니다. 남편한테 정 떨어져서 접촉도 없이 산 지는 이미 오래됐고 애 하나 있어서 애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님 그 집에 시집가면 저보다 더 심한 꼴 나면 심한 꼴 나고 정말 불행해져요. 그리고 그 잘난 남자 만나세요. 갈아타서 결혼하세요. 님께 그런 말들을 할 정도면 님한테 마음이 확실히 있는 거고 좋은 남자 만나 잘 사세요. 하늘이 도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